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 1월 28일, 또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이번 주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녹음을 해놨는데,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스탑 이슈가 저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제가 뭐 이걸 의도하진 않았는데 또 갑자기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이제 이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게임스탑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게임스탑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종합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가 다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야, 10대 뉴스 이런 거 뽑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불러올 파장, 그리고 이제 나비 효과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FOMC 회의에 이 게임스탑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게임스탑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파월 의장은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긴급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준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한테 실망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근데 실망할 거 별로 없었어요. 실망할 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게임스탑이 많은 걸 바꿔버렸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도 썼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게임스탑이 어떻게 FOMC의 주인공이 됐나. FOMC가 끝나고 나서 첫 질문이 게임스탑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였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내용을 제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롱 포지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매도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데, 내가 투자한 돈이 이만큼이면 맥시멈의 손실은 이만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익을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숏 같은 경우에는 40을 숏을 했으면 맥스로 벌 수 있는 게 40이고, 게임스탑을 예를 든 겁니다. 어제 이제 종가로 350불이었는데, 350불이면은 310불만큼의 손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 규모가 8배나 된다는 건, 내가 베팅한 규모의 8배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론상으로는. 물론 중간에 자르고 뭐 하면서 이게 이만큼의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이렇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롱숏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을 롱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테슬라를 숏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롱숏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 1, 이거 1. 그러니까 1만큼 1대1로 잡아놨는데, 숏을 이제 게임스탑을 잡아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숏이 1만큼의 비중을 했는데, 이게 8배가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1대1이어야 되는데 1대8이 된 겁니다. 이게 숏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이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쭉 빠져버리면서 여기에 악성 매물이 되고, 뭐 이게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꼬이는 상황, 그런 상황을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런 상황이 돼 있는 헤지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게임스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난리가 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숏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게임스톱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꽤 된다. 그게 사실은 하락 트리거를 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락 트리거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게임스톱 관련해서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되니? 그게 아니고요. 자, 매수와 매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와 매도는 항상 균형을 맞추고 갈 때가 가격이 불안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난 가격 필요 없고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나 난 가격 필요 없고 무조건 빨리 사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길 때 이때 가격이 빠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이면 게임스톱을 사야 되잖아요. 오늘 중에. 그러니까 오늘 중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런 수급들이 생길 때 가격에 그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트리거를 주고 이때 때마침 뭐 중국에서는 금리가 올라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달러가 어쩐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점점 불안이 확산되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갑자기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경제학자와 민주주의자, 그리고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하나대투의 박종대 연구원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촬영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 밸류, 그러니까 펀더멘털 밸류죠. 그 다음에 페어 밸류 간의 그런 단기적인 간극은 항상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간극 대비해서 그 간극이 위로 커져 있으면 오버슈팅인 거고 아래로 커져 있으면 이제 언더밸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극에 항상 단기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에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은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요. 분노하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자는 항상 분노를 정의를 향한 그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미소를 지으면 투자자라고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자, 이 박종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박종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검정색 선이 펀더멘탈 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주가인 거죠.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앞서가고 어떨 때는 뒤서갑니다. 이게 개와 주인이 산책하는 것과 똑같아요. 산책할 때 개들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언더밸류 되거나 너무 오버밸류 될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박종대 연구원의 표현으로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는 거죠. 이게 바보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그렇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야, 펀더멘탈은 여기야. 주가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제학자라면 너무 비꼬나요? 민주주의자들은 이거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화를 내면 안 돼요.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정의감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이거 맞다고 하고 생각하고 내가 주식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주식이 왜 빠져?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주식은 항상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감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자처럼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기로 맘먹었으면 이 정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시고 투자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비난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그러면 옳고 그름은 필요 없고 너는 그러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거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건가?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회에 저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투자는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박종대 연구원의 표현 따라 이 돈 번 돈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쓰는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안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지 말고 정치를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판단해서 이때는 사고 이때는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투자자다. 이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는 게임스탑 이슈가요. 제2의 월가를 점령하는 이슈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레이 달리오의 이코노믹 머신이라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Since governments need more money and since wealth i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small percentage of the people, governments naturally raise taxes on the wealthy, which facilitates a redistribution of wealth in the economy from the haves to the have-nots. The have-nots who are suffering begin to resent the wealthy haves. The wealthy haves, being squeezed by the weak economy, falling asset prices, and higher taxes, begin to resent the have-nots. If the depression continues, social disorder can break out. Not only do tensions rise within countries, they can rise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debtor and creditor countries. This situation can lead to political change that can sometimes be extreme. 자,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경제가 양극화가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불만이 포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볼루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일종의 레볼루션이 일어났던 게 2009년 그때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일종의 레볼루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형태로.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야 이게 나는 99%인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나도 조용히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자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얻은 소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스탑은요 좀 더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개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헤지펀드 한두 개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결단코 이거 단순하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일단 주가가 마냥 좋은 구간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갈등 구조도 그렇고 지금 마냥 즐겨야 되는 분야는 상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시황관 계속 좋다라는 흐름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뭔가 균열이 생겼어요. 어디선가 뭔가 게임스탑 때문에 뭔가 이게 삐득거렸어. 이게 삐득거리니까 여기서도 삐득, 여기서도 삐득.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준의 의지가 그대로 간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해놓은 포지션들이 자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나 이거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손절해서 망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항상 제가 투자 의사결정은 세컨샷을 잘 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컨샷을 잘 칠 때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요. 투자를 하실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이번에 일단 오케이. 다음번에도 다시 보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2% 안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아주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아이디어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효석씨 말 듣고 지금 안심이 되고 어차피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꼭 잘 대응하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뭐 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응원하시고 잘 가시죠. 이거 한번 잘 버텨내면 또 기회 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상 전 헤지펀드 매니저 이효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